인류가 우주에 대한 연구를 거듭할수록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무려 1억 달러가 투자된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봤던 외계인, 과연 정말로 존재할까요? 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예. 1990년대 초부터 그 외계인 탐색 프로젝트 SETI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 나사에서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알고 있는 칼 세이건 교수부터 그다음에 이 ET를 감독했던 그러니까 스피거 감독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90년대 말부터 좀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이 워낙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가 많기 때문에 그 신호 중에서 인공적인 외계인의 신호를 잡자. 컨택트라는 영화도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호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네티즌들을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화면 보호기 기능으로 모든 컴퓨터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해보자.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만 명 이상이 가입됐었어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다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은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그 민간 프로젝트로 굉장히 미약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리 밀러가 1억 불, 1년에 1,000만 불씩 되겠다. 제대로 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영국 왕립 천문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호킹 박사도 사실 외계인 탐사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외계인 그렇게 지능 있는 외계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몇 년 전쯤에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신호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여기 있다라고 알린다면 오히려 외계 생명체한테 우리보다 뛰어난 생명체한테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소름이 돋네요. 예, 좀 위험하죠. 그랬더니 이 호킹 박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찾는 거거든요. 우리 은하에도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해비터블 존이라고 해가지고 적당한 온도와 중력 한 수십억 개 이상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중에 어딘가에는 인간 정도의 전파를 발송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한번 찾아보자. 찾아야지 우리가 또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찾는 프로젝트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분들, 이 외계인 찾기에 어떻게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태까지 전파 환경을 이용해서 전파 신호를 잡는 거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용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뭐 몇십 시간도 못 쓰고 그랬는데 돈이 충분해지니까 100m 이상 되는 큰 전파 환경을 이제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 없이 컨텍스트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도 예산 때문에 막 밀려다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반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반반이에요. 인간이 단순히 확률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뭐 전파 신호를 쓰긴 쓸 거고요. 근데 실제 존재한다는 건 만나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구에서 아까 뭐 태양계 탐사 많이 나왔지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별까지 가려면 빛을 타고도 4년 이상을 가야 되고요. 우리가 뭐 뉴 호라이즌스라든가 이런 탐사선 정도의 속도로 한다면 1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돌더라도 10만 년 가까이 걸려야지 처음 별 가는 거예요. 1,000억 개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뭐 컨택트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 사이에는 우리 태양계 내에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대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는 앞으로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번 프로젝트가 특별하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참여합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티 애톰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거예요. 화면 보호기처럼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동참하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외계인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공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계에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자. 가장 인간과 지구를 잘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갖다가 공모하는 사람한테 100만 불 준대요. 예, 근데 아무튼 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티 애톰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하여튼 이 화면 스크린 기능으로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입장 차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2010년에는 사실 외계인이 존재하지만 접촉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기대가 된다고 했어요. 천재 그 머리를 어떻게 저희 같은 범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인데 상당히 지구가 더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외계로 나갈 수는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년, 1000년 정도의 시간이면 될 것 같아. 다만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인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외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외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호기심만 있었는데 이번엔 물질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니까 사람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외계인 찾기 프로젝트만큼이나 좀 관심을 끊는 게 화성으로 이사 가는 거, 화성 이주 프로젝트인데 이건 또 뭡니까? 저 역시 제일 문제는 역시 기술과 돈이죠. 그 2013년 이 무렵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원이라는 민간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란스도르프라는 대표가 이 공고를 했어요. 화성 가는 원웨이 티켓을 주겠다. 모집해라. 그러니까 공모해라. 그러니까 가서는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웨이 티켓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모집을 했는데 한 20만 명 가까이가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떠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24년부터 4명씩 팀을 이뤄서 6팀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가서 집 짓고 다 살아야 돼요. 가서 먹을 것도 없죠, 집도 없죠, 산소도 없잖아요. 먼저 이제 2018년부터 탐사를 하면서 무인으로 거기다가 이제 집 지을 장비라든가 다 갖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받은 선택된 4명씩 2023년부터 가는 거예요. 4명이 먼저 가서 집 짓고 살고 있다가 좀 있으면 두 번째 4명이 또 가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앞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기는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단기적으로는 외부와 고립시켜야 됩니다. 뭐 이제 그 움막을 짓거나 땅을 파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온실 같이 하고 있거나 또 하나는 이제 테라포밍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지구처럼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서 외부와 격리된 채 거기서 식물도 키워가지고 먹을 것도 만들고 공기도 산소도 생산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올 초에 최소한 2년 이상 연기한다. 어떻게 보면 무기한 연기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인간이 우주선 타고 외계로 나간 게 최근에는 이제 우주정거장까지 가는 거죠. 1972년에 달에 갔다 온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이 그 아폴로 옛날에 갔던 우주선 사령선보다 2배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화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초까지 유인 비행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이 우주선을 가지고 2035년경에 화성에 최초로 사람을 보내보겠다는 게 나사의 계획이에요. 나사는 정말 수십억 불 이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는 정말 수십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2035년경에 이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돈도 없는 이 민간 기업이 이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을 이 상황을 중계해가지고 그 라이브로 중계해가면서 라이브 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원금 모아서 하겠다는데 최소 60억 불, 6조, 7조 원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연기해버렸어요. 지금 20만 명 중에서 100명까지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들 앞으로 뭐 최소한 20년 정도, 10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돈이거든요. 돈도 문제고 기술도 문제예요. 인간이
달에도 2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네. 4명 이상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MIT 학생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과연 갈 수 있을까? 네. 해봤더니 가는 중간에 한 3달 정도, 3달도 안 돼서 죽을 것이다. 일단 먹는 것도 문제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우주 방사선도 네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그 화성이라는 곳이 생명체가 살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이주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겁니까? 예, 정말 한숨이 좀 나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구가 문제가 생길 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게 화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일단 얼어있는 물이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하루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거의 0도 가까이 온도도 올라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곳이 화성이에요. 하지만 지름은 지구의 절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살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나마 지구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화성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가긴 가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된다. 돈이 문제다. 자, 우주와 외계 생명체 이야기는 언제나 참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